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한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차,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E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인 EQ2가 공개되었는데요. 향후 메르세데스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차량인데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출시가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EQ2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EQ2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었는데요. 앞서 국내에 출시한 EQC와 EQA는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EQS부터는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전기차 세단인 EQS와 유사한 디자인 언어를 적용하여 EQS와 상당히 흡사한 내외부 디자인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90.6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WLTP 기준으로 660km라고 하니 국내에서는 대략 500km 이상은 주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력은 288마력, 토크 54를 발휘하여 출력적인 아쉬움은 크게 느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인테리어에서의 특징은 EQS와 마찬가지로 계기판, 중앙 모니터, 그리고 조수석 앞 디스플레이까지 3개의 스크린으로 구성된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며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옵션은 아닙니다. 라인업은 일단 후륜 구동 기반의 EQE350부터 먼저 출시가 될 예정이고 곧 이어 전륜 모터가 추가된 4륜 구동 모델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고성능 모델인 AMG 라인업도 출시되는데요. AMG EQE43과 53 그리고 63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AMG EQE53을 공개했는데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EQ2의 생산은 2022년 여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국내에서도 빠르면 내년 말에는 EQ2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EQ2의 생김새를 살펴볼 텐데요. 향후 5년 뒤쯤이면 현재 도로 위를 다니는 E클래스들이 대부분 EQ2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EQ2도 E클래스의 뒤를 이어 E세그먼트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일단 EQ2의 실루엣은 완전한 세단의 느낌은 아닙니다. 쿠페형 세단 같기도 하면서 약간의 패스트백 스타일도 가지고 있죠. EQ2의 인테리어는 전기차로 와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데요. 정말 하이테크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인테리어를 제공합니다. EQ2의 인테리어를 보니 현재 E클래스에 적용된 인테리어가 너무도 구형처럼 느껴지는 기분이네요. 일단 EQ2는 두 가지 바디 타입을 제공합니다. 현행 E클래스는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AMG 라인까지 세 가지 라인업을 제공하는데 EQ2는 스탠다드 라인과 AMG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되죠. 왼쪽이 스탠다드 라인이고요. 오른쪽이 AMG 라인의 모습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프론트 범퍼 하단부인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AMG 라인이 더욱 멋진 익스테리어를 보여주네요. 전면부의 특징은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하나의 구조물로 통합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현대자동차가 제시해온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랜저에서 그리고 투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죠. 그러고 보면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본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네요. EQ2는 전기차임에도 라디에이터 그릴 패널을 없애지 않았고 디자인적 요소로 남겨두었으며 블랙 패널로 마감했고요. 그 안에 벤츠 로고를 촘촘히 넣어서 우아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주간 전조등은 그랜저의 마치 그것처럼 안쪽으로 마치 이모티콘처럼 꺾여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죠. 희한하게도 그랜저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AMG EQ253의 디자인도 공개되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좌우를 이어주는 주간 전조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현재 EQC와 EQA처럼 말이죠.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반 모델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AMG 모델인데 너무 못생겼어요. 물론 아직 실물을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매끈하고 섹시하고 강력한
AMG의 모습과는 좀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EQE의 측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EQE는 공기저항계수를 낮추기 위해 유려한 곡선을 가진 디자인을 택했는데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프론트 길이를 많이 줄이고 휠베이스를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EQE의 휠베이스는 3.1m로 상당히 긴 편인데요. 휠베이스가 넓어진 만큼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를 좀 봤습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선호하는 이 세그먼트인 만큼 국내 시장에서는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왠지 EQE에 골프백 4개를 적재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AMG EQE 53의 측면부인데요. EQE 350 모델과 가장 큰 차이는 휠 디자인입니다. 무난하고 얌전하게 생긴 전체적인 바디 디자인에 휠만 너무 고성능처럼 디자인해놔서 그런지 AMG EQE 53의 측면부는 살짝 좀 적응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그나마 EQE의 측 후면부는 가장 나은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쿠페형 세단 혹은 패스트백 스타일의 차량들이 대부분 매력적인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현행 S클래스와 같은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EQS에 이어서 EQE에도 동일한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되네요. 후면부를 살펴보면 좌우 통합형 테일램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EQC를 시작으로 EQA, EQS, 그리고 EQE까지 모든 벤츠의 전기차 라인업들은 통합형 테일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AMG 라인 모델이라 하단 범퍼 디자인이 일반 모델보다 좀 더 스포티하게 되어 있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면부보다는 후면부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네요. 이번엔 인테리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QE 인테리어의 가장 큰 특징은 3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하이퍼 스크린인데요. EQS에서 먼저 선보였던 대시보드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전기차로 와서도 동급 최강의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벤츠인데요. 익스테리어에서 실망스러웠던 감정이 인테리어를 보니까 다시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EQE에는 새로워진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은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신형 C클래스 풀체인지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츠의 핸들 디자인은 독일 3사 중에서 가장 멋지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현행 E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등받이가 넓고 평평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E클래스에 적용된 시트는 폭이 좀 좁고요. 옆구리 지지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체형이 좀 크신 분들은 불편하다라는 후기가 많았는데 EQE의 시트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AMG EQE 53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EQE 350과 동일하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센터 패시아의 소재 정도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현재 AMG 모델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100% 동일한 디자인이며 센터 패시아의 알칸타라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고성능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 AMG는 6.3L 엔진에 무지막지하게 기름을 쓰면서 엄청난 굉음을 내고 직발에 상당히 강한 고성능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안타까우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전기차로 다시 탄생한 AMG가 주는 느낌은 과연 어떨지, 예전에 느꼈던 AMG의 감성만큼 운전자를 자극해줄지 궁금하네요. AMG EQE 53의 시트 디자인도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AMG E53과 유사한 모델이 AMG EQE 5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53의 시트보다는 훨씬 얇아졌고요. 독특한 헤드레스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AMG E53 모델에 적용된 리어 엑셀 스티어링의 모습입니다. 아직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휠베이스가 3m가 넘고요. 전장이 거의 5m 가까이 되는 차량이기에 확실히 뒷바퀴가 조향된다면 운전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모델 EQE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연기관에서의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가치를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던 메르세데스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과연 그대로 이어나갈지 아니면 다른 경쟁 상대들에게 그 위치를 내어줄지. 일단 외부 디자인으로만 본다면 아쉬움이 좀 남는 건 사실이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그 어떤 브랜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전기차 역시나 훌륭하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지만요. EQ2에 이어서 EQS, SUV, 마이바흐 컨셉트카와 G바겐의 전기차 버전인 EQG 컨셉트카도 같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자료도 정리해서 곧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전기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